김성태가 정말 변호사보다 낫다. 조폭 출신의 김성태가 변호사보다 낫다. 어떤 변호사?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말 손바닥 뒤집대 하는 말바꾸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시원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단독 취재 내용인데요. 그때 대장동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이 있는 거 아시죠?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권에서 좀 하는 듯 마는 듯하게 이재명을 정점으로 놓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1기 수사팀. 1기 수사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기 수사팀의 수뇌부, 지금 뭐 김태훈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랬고 일선 수사검사들은 뭐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2기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제대로 수사를 한 수사팀인데 지금 2기 수사팀 들어서서 이제 다시 이 사건 재수사를 하다시피 하니까 남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기자들하고 막 술 마시면서 그때 말이야 이재명이 어떻게 했냐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욱 변호사의 별명이 밤의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당시 2기 수사팀에서 남욱 변호사 사실 신분은 변호사지만은 본인도 피고인이었죠.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자 조사 대상이죠. 2기 수사팀의 조사 대상인데 아유 제발 좀 기자들도 그만 만나고 제발 좀 그만 떠들고 다니더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떠들었겠어요? 이게 다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이재명이 정점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한테 제발 작작 좀 떠들고 다녀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밤의 중앙지검장 남욱의 이 변화무쌍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송경호 고검장이 이거를 정말 작심하고 자료를 냈어요. 거의 열 몇 장 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단계별로 남욱 진술의 4단계 변천사를 하나하나 뜯었습니다. 자, 1단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미국으로 도망가셨잖아요. 그러다가 귀국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재명 CR도 안 먹힌다. 이재명 지사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1년 10월에. 몇 년 동안 로비를 했지만은 CR도 안 먹혔다. 왜 그렇겠어요? 그때 당시에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휘부하고 친분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김만기 해가지고 자기를 뺀 4명만 구속하고 꼬리를 자를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약속에 따라서 선처받으려고 이재명 CR도 안 먹혀요.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2기 수사팀.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자, 뭐라고 했냐. 천화동인 1호 지무든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2022년 11월에 법정에서 제대로 폭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죠. 지사는 아니고 당시 이재명 당대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지금 남욱이 하는 거 연기다. 근데 연기를 하면 제대로 해라. 발연기다. 라고 하니까 그때 남욱이 뭐라고 그랬냐. 캐스팅 하셨나 본데 그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송구하네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다큐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 다 사실이라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 이거 영화에 다 소설이야. 좀 연기네, 발연기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캐스팅하신 것 같은데 이거 영화가 아니라 이거 다큐예요. 사실이에요. 조심하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디스하면서 간접적으로 협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남욱이. 이거는 이 송경호 고검장이 분류에 따르면 진실폭로기.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계엄으로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태세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죠. 대신에 뭘 했어요? 재산 지켰죠. 1,000억을 지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검찰에 배 가른다고 협박했다. 라고 하면서 가족사진 보여주고 배 갈라서 장기 꺼낸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의 감성쇼를 하는 겁니다. 자, 배 가른다는 게 뭐예요? 헌법만 정확히 도려낸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태도하고 김성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조폭 출신이라는 김성태도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이 무서워서 유서까지 썼지만 검사가 살이 15kg까지 빠져가면서 자기를 열심히 한다라고 있는데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남욱은 정말 정권의 권력의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조변석대하면서
검찰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조폭이 변호사보다 낫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남욱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병호 고검장도 전 고검장도 그 점을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남욱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 과거의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적은 금액이 갔으니까 큰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겠냐? 라고 했더니 검사도 그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녹취록에 처음에 적은 금액이 갔으니까 큰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겠냐라고 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자기가 검사한테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게 맞겠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스스로 진술을 한 게 누구다? 남욱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유도신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처음에 적은 금액 갔으니까 큰 금액 간 거라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얘기 듣고 그게 맞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심지어는 이게 사실 일기수사팀이에요. 일기수사팀인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정황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지금 와서 검사가 압박해서 진술을 조작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남욱하고 정말 대조되는 사람은 김성태 말고 같은 사건에 누구도 있다? 유동규.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씨 출소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30일,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9분에 구속 만기로 출소를 하면서 와, 출소 일성이 이거였었죠. 멋지더라고요. 자, 성남시에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 성남시에서 당시 시장이 모르고 진행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에서 주재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장이 모르고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시장이 모르고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라고 나오면서 거의 출소 일성으로 노밖으로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 이기수사팀 출범하고 그때도 계속 입을 닫다가 자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검찰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충성을 했는지 강릉에서 놀다가도 정진상이 오라고 하면 운전해서 갔대요. 정진상 어디 있었어요? 성남에. 강릉에서 놀다가 정진상이 야, 너 빨리 와. 그럼 운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맹목적으로 따랐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다?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회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욱의 발언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남욱의 증언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압박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됐고 언론과 국회의 힘도 다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간신배처럼 말을 바꿀 이유가 없다. 어떻습니까? 자, 이미 대통령 됐고 다 힘을 쥐고 있는데 간신배처럼 말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말을 바꾸면 뭐다? 간신배. 그렇잖아요. 야, 진짜 정말 상남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상남자의 소신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유동규 씨가 그때 당시 증언으로 무슨 얘기 됐냐면은 저는 정말 소름 돋는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증언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자기네들은 업자지만은 업자하고 유착된 그런 공사 간부지만은 그래도 대장동 주민들 생각해서 사업 과정에서 이거 원주민한테 좀 유리한 방식으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다? 원주민표는 400표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묵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가 얘기를 했으니까. 국조특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장동 해킹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이거를 송병호 전 고검장이 통렬하게 팩트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제가 1300쪽 녹취록을 다 봤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21차례나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자료를 내서 백서를 쓰다시피 하더라고요. 자, 시간까지 다 명시했습니다. 2012년 9월에 남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2013년 4월에서 7월에 유동규가 녹취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장님을 다 설득할 수 있다. 알아서 구조 짜오면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겠다. 그때 시장님 누구? 이재명.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김만배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청와대 가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없애줄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표면적으로 이재명 시장님이 언급된 것만 해도 21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기가 보면은 아까 2012년 뭐 이럴 때 있고, 그리고 2013년 있고, 2020년으로 훌렁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조특위위원들이 자, 지금 사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2015년, 그때 없잖아. 이재명도 없고 다 없잖아. 정진상 없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 결백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때 왜 없는지, 자, 그 이유도 정영학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받을까봐 두려워서 4년 동안 녹음을 중단했다. 그래서 없는 거다. 이재명이 관여를 안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녹음을 안 해서 그래서 없는 거다. 라고 이미 법정 증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국정조사해가지고 정말 살라미 녹취를 통해서 이거를 짜깁기 해가지고 진실 가려보려고 해도 결국은 당시의 수사 총책임자였던 송경호 고검장이 하나하나 다 팩트로 뜯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실이 어떻게 보면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가리려고 해도 뚫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송경호 전 고검장 이렇게 부조리한 부당한 주장이 나올 때 하나하나 팩트로 반박을 할 것 같고요. 제가 그때마다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욱의 조변석계하는 어떻게 보면 조폭보다 못한 그런 변신에 대해서 송경호 고검장의 통렬한 반박까지 전해드렸고요. 자,